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가물었는데요. 정말 단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생명수와 같은. 그동안에 산불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이 비로 인해서 좀 산불 같은 것도 많이 예방이 되겠죠. 계속해서 십신을 이해하게 되면 사주 명리의 절반을 이해했다고도 과언하는 아주 중요한 십신. 즉 십신이 오행상으로는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그리고 음양까지 해서 5 곱하기 2는 10. 그래서 십신. 비급은 비견과 급제, 식상은 식신과 상관, 재성은 편재와 정제, 관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이 그래서 십신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킹삭을 치시면 여성, 남성, 아동 양말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신, 타일 덧신, 쿠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노 덧신, 아주 얇은 거, 그리고 모노 양말, 아주 멋있고 얇은 양말 등등 스포츠, 등산 등등 여러 가지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가, 그리고 주변 분에게도 많이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치 않으신 분은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십신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육친을 정리했으니 육친을 정리했으니 이제 음양의 개념까지 포함한 십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화는 화 중에서도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화입니다. 양화를 기준으로 나머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친을 정리하면 육친의 음양의 관계를 더하면 육친을 정리합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저를 기준해서 육친을 정리하면 천간 지지로 분류가 되죠. 지금 편의상 천간 지지, 연조 병호, 월조 신해, 일조 병진, 시주 갑자 이렇게 돼 있죠. 육친을 정리하면. 그래서 보셨겠지만은 연주는 재성, 연간은 재성, 역시 월간도 재성. 왜 그러냐면 나 본원 일간 병화 기준, 즉 다시 말하면 신금과 경금은 화가 극합니다. 그래서 극하는 것은 일간이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월간의 신금은 음금, 그리고 연간의 경금은 양금. 그래서 모두 음양을 나누지 현재는 그냥 육친상으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음양을 구분이 않고, 그래서 신금, 음금도 재성, 경금, 양금도 재성, 그리고 본인 나 일간은 육친이 없다고 십신이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칸의 간목은 목생화. 그래서 나를 오행이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연간의 오화는 병화나 오화는 같기 때문에 비가 음양을 떠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육친만 지금 육친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지의 해수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왜 관성이 되냐면 오행상 나를 일간을 극하는 것은 관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관성도 편관, 정관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지금 음양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음이 되든 양이 되든 수는 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것은 수입니다. 예, 수극화. 예, 수는 불을 극하죠. 그래서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화생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식신상관. 여기는 음양을 지금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식상이 음양 떠나서 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수도 음수지만은 음양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관성이 되겠습니다. 왜냐? 수기 때문에 화를 극하는 오행은 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금 도면을 보신 것을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다음은 좌측 두 번째 좌측 육친의 음양의 관계를 더하면 십신, 바로 십신입니다. 육친의 음양의 관계를 더하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좌측 보시면은 연주가 경호죠. 그리고 월주가 신해, 그리고 납, 일주, 병진, 그리고 시주의 갑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음양까지 포함해서 지금 연간에 경금과 경금은 정제 5월 편제라고 그랬는데 편제입니다. 왜냐면은 양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월간에 신금은 음간이기 때문에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제, 정제, 5월로 해놨습니다. 혹은 편제, 혹은 정제,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지금 육친을 음양으로 육친의 음양의 관계를 더하면, 그래서 음양까지 포함해서 십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연간에 경금 지금 천간 위에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제 5월 편제, 정제 혹은 편제 이렇게 해놨는데 음양을 따질 때, 그래서 우선 정제나 편제나 화가 일간이 극하는 거는 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 극, 금. 그래서 경금과 신금은 정제나 편제나. 그래서 같은 음양이 같은 건 편제, 음양이 다른 건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주에 가서는 신금이 되는데 이거는 정제 혹은 편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신금, 음금이기 때문에 화, 극, 금.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위에 천간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지지에 관해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간은 빠지기 때문에 시간에 가서 간목은 정인 혹은 편인 그랬는데요. 간목도 양목, 일간인 병화도 양화. 그래서 같은 음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목은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인성이 되는데 편인이 되겠습니다. 편인. 시주의 간목은 편인. 그리고 지금 지지에서 오화, 육친의 오화는 병화와 오화는 같은 화입니다. 그런데 병화는 양화, 오화는 음화. 그렇기 때문에 비견 혹은 겁제로 나와 있는데 겁제가 되겠습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월주의 해수는 정관 혹은 편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수극화. 그래서 관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양수이기 때문에 편관이 되겠습니다. 해수는 병화 기준에서 병화가 일간일 때 해수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한 바로 밑에 일지는 진토는 화생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 혹은 상관 그랬는데 여기서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진토도 양토, 일간인 병화도 양화. 그래서 같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같은데 내가 생해주는 거는 식신이 되겠습니다. 예, 같으면 상관이 되겠는데 여기는 진토가 양토이기 때문에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시지의 차수는 예, 역시 수는 화를 극합니다. 수극화. 그래서 여기는 음수이기 때문에 정관 혹은 편관 그랬는데 여기는 음양이 달라서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 네, 지금 N쪽 예, 정관, 편관 혹은 정관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읍진의 음양의 관계를 더하면 이것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은 세 번째 기준이 되는 일간 병화의 음양은 양. 예, 기준이 되는 지금 병화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라고 그랬죠. 기준. 그래서 일간의 기준인데 기준이 되는 일간 병화의 음양은 양. 예, 양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세 번째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번째 도면 우측 예, 바로 우측 예, 기준이 되는 일간 병화의 음양은 해서 양이라고 나와 있죠. 양 빨간 글씨로. 그리고 예, 병화 빨간데 화기 때문에 빨간데 거기다 약한 파란색으로 해서 예, 일간 표시해 놓고 그 이유에다가 양 표시를 했죠. 플러스 예, 그래서 일간 양화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지금 그래서 육친상으로는 병화를 기준해서 예, 경금은 연간의 경금은 재성 역시 육친상 말입니다. 십신이 아니고 그리고 신금 음금인데요. 신금 월간의 신금은 재성 그리고 시칸의 간목은 인성이 되겠고 그리고 연지의 오화는 비겁 음양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요 그냥 육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병화를 기준해서 월지의 해수는 관성 그리고 진토는 식상 생해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지의 차수는 역시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각 간지의 유명을 따져보면 네 번째 예, 좌측입니다. 좌측 도면을 보시죠. 각 간지의 음양을 따져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간은 병화는 양 그리고 예, 경금 연간의 경금 양 월간의 신금 그리고 시칸의 간목은 양 지금 음양 표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연치의 오화는 그리고 월지의 해수는 양 그리고 일지의 진토는 양 그리고 시지의 차수는 예, 음양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양은 빨간색 예, 음은 파란색 예, 네 번째 예, 도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네 번째 이번에는 다섯 번째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일간과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일간과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 도면을 먼저 보시죠. 다섯 번째 우측입니다. 우측 예, 일간과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 이렇게 한글로 또 다섯 번째 다 나와 있죠. 일간을 기준해서 예, 먼저 천간 경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은 양금이기 때문에 일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 월간의 신금은 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예, 시간의 간목은 양목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연지의 오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월지의 해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진토 역시 양토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예, 한글로 나와있죠. 같음. 그리고 시지의 차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5번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같음, 다름 막 나와있죠. 예, 같음, 양은 같고 음은 다르고, 역시 양은 같고 음은 다르고, 양은 같고, 예, 역시 양토, 진토, 같음, 그리고 차수는 음토, 다름, 이렇게 다 나와있죠. 예, 지금 예, 이렇게 6번째 도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니 복잡해 보이지만, 네, 모르면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모르면 복잡해 보이고 어렵죠. 이해를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니 6단계를 거치니 여러 단계 거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편하게 십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만세력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 이런 계산 없이도 십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친과 십신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육친과 십신에서 모든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친과 십신, 육친, 예, 아버님, 어머님, 형님, 동생, 부인, 자식의 육친이고, 그리고 십신은 오행, 곱하기 음양, 5 곱하기 2, 음양이 둘이니까요. 그래서 10개라서 십신,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 5가지 오행인데 육친인데 여기다 음양까지 합하니까 음양이 둘이죠. 하나, 양 하나. 그래서 오행, 5 곱하기 2는 10. 그래서 십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친과 십신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 육친과 십신에서 모든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육친과 십신에서 모든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육친과 십신의 원리를 알아야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십신을 이해하게 되면 사주 공부에, 사주 명리학의 철반을 마쳤다고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세세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 들으신 분 혹은 이해를 잘 못하신 분을 위해서 천천히 정말로 세세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예, 좀 기초가 확립이 되고 또 잘 아신 분은, 네, 제가 기초가 없으신 분, 또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이해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겠고, 듣고 안 듣고는 자겠습니다. 기준은 이해를 못하신 분,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육친과 십신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도면은, 예, 설명만 나와 있지 그림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세하게 천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육친과 십신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즉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인, 자식, 이렇게 해서 육친. 그리고 육친과 십신의 의미, 첫 번째 1번 비겁, 가로 열고, 비견과 겁재, 가로 닫고, 예, 성립, 일간과 우행이 같을 때, 즉 대인관계, 친구, 동료, 경쟁자, 형제, 자매,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미, 뜻입니다. 자기의 독립, 오만, 혁명, 허무, 투쟁심, 그리고 관계는 재성을 극함. 재성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성을 극함. 비겁은 재성을, 비견과 급제는 재성을 극함. 채물론과 멀어짐, 아내와 멀어짐, 가로 열고 남자 기준입니다. 가로 닫고. 1번 비견, 비견과 급제로 나눠서 지금 설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 비견, 성립, 음양이 같을 때, 그리고 대인관계는 친구, 동료, 형제, 자매, 의미는 자기의 독립, 오만. 두 번째 급제, 지금 세분화합니다. 비견과 급제. 비견과 급제. 급제 세분화된 건 성립, 음양이 다를 때, 양과 음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성립, 급제는 음양이 다를 때, 대인관계, 경쟁자, 형제, 자매, 의미, 혁명, 투쟁심, 허무. 그리고 두 번째 식상이 들어가겠습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식신과 상관, 가로 닫고. 성립, 일간이 생하는 오행, 일간.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기, 바로 오늘 태어난 사람이 일간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생하는 오행. 대인관계, 할머니, 자식, 가로 열고 여자 기준, 가로 닫고. 장모, 가로 열고 남자 기준, 가로 닫고. 의미, 의식주, 언어, 활동성, 행운, 낙천성, 의지, 박약, 반항심, 정의감. 이 뜻을 알아야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관성을 극함. 관성을 극함. 관성은 관을 의미합니다. 조직, 관직, 운과 멀어짐, 남편과 조직, 관직, 운과 멀어짐, 남편과 멀어짐, 가로 열고 여자 기준, 가로 닫고. 그리고 이번에는 식신과 상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신 1번째 첫째, 성립, 음양이 같을 때, 그리고 의미, 의식주, 행운, 낙천성, 의지, 박약. 그리고 두 번째 상관은 성립, 음양이 다를 때, 의미, 언어, 활동성, 반항심, 정의감. 상관이 발달하면요 아주 말을 천재랍니다. 머리도 또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성은 가로 열고 정제와 편제를 갖다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재성은 정제와 편제. 그래서 성립, 일간이 극하는 오행, 일간이 극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병화 같으면은 화, 극, 금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으로 나누는데 경금은 편제, 신금은 음이기 때문에 정제. 그래서 재성, 일간이 극하는 오행, 대인관계, 아버지, 가로 열고 공통이란 것은 여자나 남자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아버지, 가로 열고 여자 기준, 가로 닫고. 그리고 아내, 가로 열고 남자 기준, 가로 닫고. 애인, 가로 열고 남자 기준, 가로 닫고. 의미, 재물, 제가 도지라고 말씀드렸죠. 재물, 근면성실, 쪼잔함, 폐가 망신, 봉사, 일확천금, 투기, 모험심, 관계, 인성을 극함. 일간을 극함. 인성을 극함. 예를 들어서 병화를 기준한다면 수과 관성이 되겠습니다. 수극화. 그래서 인성을 극함. 공분이 약해짐, 어머니와 갈등. 사람이 돈을 탐하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재성은 공부운과 좀 공분이 약하고 어머니와 갈등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첫째, 이걸 재성을 정제와 편제로 나누는데, 정제, 첫째, 정제, 성립, 음양이
다를 때 음이 안정적 재물, 근면 성실, 쪼잔함, 원만한 관계.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입니다. 정제는. 그리고 편제는 양입니다. 성립, 음양이 같을 때, 일간과 음양이 같을 때. 그리고 음이는 투기, 일확, 천금, 가로 열고 사업 수왕, 가로 닫고 모험심, 폐가 망신. 그러니까 잘되고 못되고는 극과 극이라고 그러죠. 봉사 정신, 방만한 관계. 양이라서 좀 대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투기, 일확, 천금, 사업수완이 편제가 많으면 사업수완이 아주 능수능란하다. 모험심, 모험을 해야 벌든지 못 벌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극과 극이니까.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 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열고 정관과 편관, 가로 닫고, 즉 성립, 일간을 극하는 오행, 일간을 극하는 오행, 오행 중에 일간을 극하는 것은 관성이 편관,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남편, 가로 열고 여자 기준, 가로 닫고 차식, 가로 열고 남자 기준, 가로 닫고 의미, 통제, 불편함, 관직, 가로 열고 직장, 가로 닫고 공적 인간관계, 보수적, 명예욕, 리더십, 허세, 관계, 일간, 나를 극함. 네, 그래서 나 또는 비겁을 극하기에 형제들과 멀어짐. 관성이 형제들과 멀어진답니다. 그리고 첫째, 정관과 편관으로 나누는데, 성립, 음양이 다를 때 정관은 음이는 적절한 통제, 안정적 관직, 보수적, 공적인 역할 충실. 그리고 편관은, 두 번째 편관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성립, 음양이 같을 때 음이 강한 압박, 명예욕, 카리스마, 리더십, 권모, 술수, 허세,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다섯 번째 인성, 십신이 오행상은 다섯 인성, 비급, 식상, 그리고 체성, 관성, 인성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다섯 번째, 그거를 갖다 음양을 포함해서 십신, 오행 곱하기 음양, 오인은 10, 그래서 십신. 인성, 정인과 편인, 성립, 일간을 생하는 오행, 대인관계, 어머니, 음이, 학문, 도장, 문서, 도움, 인내심, 의존, 끼, 변덕, 사차원, 예술성, 관계, 식상을 극함. 식신과 상관. 인성이 식신과 상관을, 일간을 생해주는데 대신 식신과 상관을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극은 한 칸 건너뜁니다. 그래서 식상을 극함, 활동성, 가로 열고 식상, 가로 닫고를 활동성을 억제하여 제기를 노림. 역시 인성은 음양으로 정인과 편인으로 나오는데 정인은 음입니다. 그래서 정인, 먼저 성립, 음양이 다를 때 의미, 학문, 도움, 의존, 인내심, 두 번째 편인입니다. 이건 양입니다. 성립, 음양이 같을 때 의미, 끼, 변덕, 사차원, 예술성. 지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아서 음양을 논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나갈 겁니다. 지금 좀 간단하게 지금 맛보기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다른 사람의 풀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신, 욕칭과 십신을 이해하게 되면 명리의 사주, 명리의 절반을 이해했다고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십신의 구체적인 활용법과 욕칭과 십신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맛보기라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십신의 의미로 나열된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부터 시작하여 편인까지 10편의 스토리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주변 분에게도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유익한 내용,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